장관님, 아까 경찰 총경들 회의가 검사들의 회의와는 다르다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지적하셨습니다. 네. 첫 번째는 집회금지나 해산명령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총장 승인하에 의견을 수렴했던 것이 바로 검사들의 회의였음에 반하여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요. 이 평검사들은 이제 평검사들일 뿐이고 이번 서장들은 최일선 주요 지휘관이라는 점입니다. 자,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물리력 사용 가능한 세력들이 모였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네. 자, 2012년도에 한상대 검찰총장 당시에 한상대 총장 물러나라고 검사들이 집단 행동을 했습니다. 그때 총장의 승인이 있었습니까? 그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총장의 승인이 당연히 없었겠죠. 그러나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갔습니다. 자, 집회 금지 또는 해산 명령 위반이 되려면은 그 행위 자체가 위법해야 됩니다. 아무리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금지하거나 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죠. 자, 내부의 의견을 수렴해서 기관의 장 후보자에게 전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심지어 그 장 후보자하고는 점심을 먹으면서 보고하는 일정까지 잡았던 모임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셨습니까? 일선 지휘관의 경우에는 저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위수 지역을 이탈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그런데- 부분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요. 제가 네. 확인해 보니까 관내 여행 신고라는 절차인데 다 밟았답니다. 어떤 걸 위반한 것이죠, 법을?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법 위반한 것도 없는데 그것을 금지하고 해산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근데 거기다 더 나아가서 그 모임을 쿠데타, 즉 내란에 비유하셨습니다. 그걸 떠나서요. 쿠데타 즉 집단 내란에 행동으로 보일 비유하셨습니다. 여지가 있습니다. 장관님, 쿠데타 또는 내란에 비유하셨습니다. 판사 출신이시니까 잘 아실 겁니다. 내란이 성립하려면 내란 목적이 있어야 된다. 맞습니까? 그래야 되겠죠. 내란의 목적은 뭐가 있습니까? 이번 경찰들 모임에 내란 목적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험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반 법률 전문가시고 공무원들의 법률 집단 전문가시고 행동과 부처의 장관이십니다. 네, 말씀하실 때는 여러 가지 다 판단하고 고려해서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란이라는 말을 일반 제가 내란이라는 이야기를 쓰지 부담스럽습니다. 쿠데타가 내란입니다. 좀 다릅니다. 좀 다릅니까? 네, 그렇습니다. 쿠데타하고 내란이 다르다는 거의 유일한 학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내란이 되려면 내란의 목적이 있어야 되고 또 그리고- 물리력 행사나 이런 것에 대한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것에 미치지 않았고 특히 이번 경찰들의 회의는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려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통제 방안으로 어떤 것이 좋은지 의견을 모아서 자신의 수장이 될 후보자에게 전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서 국헌을 물러나게 하고 어떤 내란의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까? 공무원의 집단 행동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집단 행동이라 하더라도 집단 내부 행동은 의견 잘못된 것입니다. 수렴 정도도 금지된 집단 행동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제복을 말씀드렸던 입은 한상대 총장 경찰관이 물러나라고 했던 검사들의 그것과는- 집단 행동은 적법합니까? 그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아전 인수격 해석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장관님, 시간이 없어서 좀 짧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박봉계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한 우려였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때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적인 판단 없이 자료를 모아서 정리해서 전달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저희가 1차적인 팩트를 모아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의견 없이 전달한 것이다라는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관님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빅데이터 업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관리 업체들이 가장 고민하고 또 가장 많이 사회적으로 견제받는 것이 정보를 수집할 때 어떠한 정보를 수집하는 거에 관련된 기준을 세우는 것. 수집된 정보를 카테고리로 묶을 때 어떠한 기준으로 정하는 것인가에 대한 것을 고민하고 또 사회적으로 견제를 받습니다. 감시를 받습니다. 단순한 정보 수집, 단순한 정보 정리라는 것이 가능할까요? 지금 이 업무는
몇십 년 동안 해온 업무 그대로고요. 그리고 담당하는 직원들도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200개 정도, 잘 아시다시피 한 200개 정도의 카테고리가 인사검증에 이미 존재합니다. 거기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정부 들어와서 뭐 새로운 업무를 한다든가 새로운 방식의 철학이 가미된 검증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정 정도 이해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장관님께서 지금 많은 의원들과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하기에는 여전히 의구심 받을 만한 부분도 있다. 그런 부분을 예. 앞으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알고리즘 지금 얘기하시는데 바로 그런 논리가 새로 지금 계속 제기되는 문제의 종류입니다. 예. 위원님 한 말씀 올리자면 과거의 경우에는 정권이 바뀌었을 때 인사검증에 나왔던 자료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처럼 이렇게 부처의 통상 업무로 포섭된다면 앞으로 이 자료는 공적 자료로 남을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한 말씀드렸다시피 인사검증 과정에서 중간 단계라가 로데이터에 대해서 저에 대한 보고 절차는 확실하게 생략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와서 누가 갔다는 정도 외에는 실제로 아무런 보고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차이니즈 월을 쳐서 그게 또 저에 대한 보호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출에 대한 책임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내용에 대해서 사실상 완전히 저도 차단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는 점 명심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롭게 제기될 수 있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그리고 잘 합리적으로 대응해 하셔야 된다는 점 명심해 주시고 많이 비판해 주시면 저도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막상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짧아서 충분히 질의응답은 못한 것 같습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고요.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하려는 게 없다. 그런 것 같다라는 국민들의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점을 지적하면 남 탓하기에 바쁘다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제가 호소드립니다. 제발 지금이라도 겸손하게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앞으로 나아갈 바를